이번 주 금요일까지 팀원 전원을 정리해고 하세요. 아니면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최지민 이사는 내 책상 달력을 붉은색 네일아트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팔명의 생계가 걸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몸이 건조했다. 나는 쥐고 있던 펜을 꽉 잡았고 플라스틱 펜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번 분기 목표를 전부 초과 달성한 직원들입니다. 엑셀표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팀장님. 그녀는 민트 향껌 냄새를 풍기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당신이 모은 그 오합지졸들은 일반 팀보다 비용이 2배나 더 들어요.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내 사무실 유리병 너머로 팀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헤드셋을 끼고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듯 코딩 중인 보라, 이마에 주름을 잡아가며 제품 디자인을 스케치하는 우진, 클라이언트와 활기차게 통화 중인 나은 씨. 적어도 적법한 절차는 필요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말했다. 최소 2주의 예고 기간은 줘야죠. 금요일입니다. 최 이사는 크림색 정장 재킷을 매무새를 다듬었다. 난 회사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영입되었습니다. 당신 팀은 과잉 그 자체예요. 직접 처리하세요. 아니면 보안 요원들을 불러 끌어내게 할 테니까.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타일 바닥을 걸어 나갔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지난달 제스퍼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팀원들이 준 감사 카드 뭉치를 만졌다. 소속감과 보람에 대한 진심 어린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이 팀은 18개월 전 매출이 곤두박질 쳤을 때 회사를 구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바닥부터 모든 것을 다시 세웠다. 임원들이 회의실에서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남들은 문제인지조차 몰랐던 것들을 뒤에서 조용히 해결해 온 것이 우리였다. 그날 밤 나는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저녁 7시 회사 뒤편 하늘공원. 한 명씩 사무실 건물 뒤 작은 공원으로 모여들었다. 8개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며 답을 구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담긴 신뢰. 새로운 구조조정 담당이사가 금요일까지 여러분 모두를 내보내라고 합니다. 내 말에 충격이 그들의 얼굴로 번져나갔다. 하지만 윈솔 프로젝트 런칭이 다음 달이잖아요. 보라가 항의했다. 그녀는 상관없다고 해. 우리가 너무 비효율적이래. 우리의 성과는요? 우진이 조용히 물었다. 분명 그건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야. 나은 씨가 팔짱을 끼고 일어섰다. 그럼 이게 끝인가요? 3년 동안 회사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냐고요. 나는 습관처럼 손가락에 낀 은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생각이 많아질 때 하는 버릇이었다. 나는 그녀가 최 이사에 대해 모르는 사실을 말해줬을 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은 그냥 제 팀원이 아니에요. 이 황당한 오피스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매주 직장의 충격적인 폭로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사이다 복수극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최악의 상사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마 최지민 이사가 그들과 막상막하일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제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5년 전 저는 미래테크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입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이었죠. 저는 조용하고 유능했지만 고위 경영진에게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한 건 제가 모든 것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제품이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의사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누가 실제로 회사를 굴러가게 하는지 말이죠. 그건 번지르르한 직함을 가진 임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각 부서에 흩어져서 묵묵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불평 없이 야근하는 사람들, 아이디어를 관리자에게 뺏기고도 계속해서 창조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8개월 전 회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을 때 모든 부서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2분기 만에 매출이 40%나 떨어졌고 주요 고객사 3곳이 경쟁사로 넘어갔죠. 능력과 상관없이 신입사원부터 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박민혁 대표를 찾아가 제안했습니다. 제게 8명의 사람과 6개월의 시간을 주십시오. 상황을 반전시켜 보겠습니다. 공식 발표도 화려한 사무실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원과 다르게 일할 자유만 주십시오. 내가 왜 이 제안을 믿어야 하지? 박 대표가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과 똑같은 해결책만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못해 그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간과했던 8명을 선발했습니다. 남들은 못 보는 패턴을 찾아내는 프로그래머 보라. 기능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내는 디자이너 우진. 모든 고객과의 대화를 기억하는 고객 서비스팀의 나은. 모든 지출 과정을 의심하는 회계팀의 재민. 고국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을 익혔지만 여기선 청소부로 일하던 태수 씨. 7개 국어를 구사하고 재미로 산업보고서를 읽는 리셉셔니스트 다인 씨. 우리 제품의 결함을 엔지니어보다 더 잘 이해하는 배송기사 기태. 이민 오기 전 특허를 3개나 가지고 있었던 구내식당 직원 예지 여사님. 우리는 2층 창고를 본부로 삼았고 다른 이들이 끝없는 위기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제품을 재설계하고 고객 관계를 다시 구축하고 회사의 운영 방식을 재구상했습니다. 6개월 만에 매출이 안정되었습니다. 10개월 차에는 성장이 돌아왔습니다. 임원들은 자신들의 대담한 리더십을 자축했지만 우리는 조용히 작업을 계속하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개선점들을 성공시켰습니다. 박 대표는 우리가 이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산을 2배로 늘리고 프로젝트 선택권까지 주었습니다. 우리는 특수 솔루션 팀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우리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압박에 박 대표는 효율성 전문가를 영입해야 했습니다. 그때 최지민 이사가 왔습니다. 업계에서 그녀의 별명은 가위손이었습니다. 그녀는 3개의 회사에서 부서 전체를 없애버린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항상 단기적인 이익 급증을 가져오지만 뒤에는 황폐함만 남겼죠. 우리의 첫 만남은 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팀장입니까? 그녀는 태블릿을 힐끗 보며 멈췄습니다. 특수 솔루션 팀이라 정확히 뭘 해결하죠? 우리는 문제가 위기가 되기 전에 식별합니다. 저는 지난 분기 윈솔 시스템 작업으로 주요 보안 위반을 예방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수치를 스크롤했습니다. 당신 팀은 연간 15억 원을 씁니다. 지원 부서치고는 과해요. 우린 지원 부서가 아니라 혁신 부서입니다. 모든 부서가 자신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죠. 이 팀장. 그녀의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난 측정이 가능한 결과가 필요해요. 옛날 이야기 말고요. 저는 우리 기여도를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80억 원 상당의 손실 방지, 시장 점유율을 높인 5개의 신제품 기능, 연간 35억 원 가치의 고객 유지율 개선 등 그녀는 읽지도 않고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시간 날 때 보죠. 3주 동안 그녀는 부서를 감시하고 직원을 인터뷰하고 예산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팀원들과는 단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고 그들의 업무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며 우리를 쳐낼 명분을 쌓고 있다는 걸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 그녀는 전원 해고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 잔인한 일정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원에 모인 팀원들에게 제가 아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 이사가 모든 곳에서 삭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1순위야. 그녀는 우리가 뭘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가치를 보지 못하고 비용만 봐. 그럼 그냥 받아들여야 해요? 나은 씨가 따졌습니다. 우리가 한 게 얼만데? 아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그녀에게 똑똑히 보여줄 거야. 어떡해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트랜턴 유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 공식 채널을 우회해서요. 우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프로토콜 대신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정확해.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최 이사는 지식이 조직도를 통해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 흐른다는 걸 몰라. 뭘 하자는 거죠?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가치의 증명. 하지만 먼저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야 해. 다음 3일 동안 우리는 신중하게 각본을 따랐습니다. 개인 물품을 서서히 챙기고 프로젝트 파일을 공용 드라이브로 옮기고 긴급 상황을 대비한 대체 연락처를 인계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운명에 순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지민은 목요일 오후 제 사무실에 들러 명백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프로답게 처리해서 다행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떤 관리자들은 감정적으로 굴거든요. 비즈니스의 필요성을 이해하니까요. 저는 액자에 든 사진을 종이 상자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래서 당신이 살아남은 거예요. 현실적이니까. 그녀는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퇴직 면담 잡았습니다. 그 후에 보안팀에서 사원증을 회수할 겁니다. 그녀가 나간 뒤 저는 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전명 블루 프로토콜 가동. 금요일은 침통한 효율성 속에 지나갔습니다. 팀원들은 책상을 비우고 작별 인사를 하고 퇴직 면담에 참석해 최 이사의 연기된 위로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이 배지를 수거했고 비밀번호는 변경되었으며 이메일 계정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모든 게 끝났습니다. 8명의 재능 있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 미래테크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최 이사가 제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깔끔한 처리, 수고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박 대표가 전화를 받자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확실한가, 이 팀장? 리스크가 커. 확신합니다. 월요일 이사회에서 전체 시연을 하겠습니다. 승인하지. 잠시 망설임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주말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일요일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가능성, 변수, 결과들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극심한 불안을 통과한 뒤 찾아오는 이상한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소 회사에 입고 가지 않던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최지민은 이미 거기서 분기 이사회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팀의 제거를 효율성 하이라이트에 포함했어요. 그녀가 알렸습니다. 즉각적인 10% 비용 절감은 인상적이니까요. 우리 기여를 다뤄줘서 고맙군요.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내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힐끗 쳐다봤지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주의를 돌렸습니다. 오전 9시, 이사진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12명의 남녀가 대회의실로 들어왔고 최 이사는 연습된 매력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보고 드릴 중대한 진전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벌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서서 지켜봤습니다. 9시 15분 정각, 연문이 열렸습니다. 박 대표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이어 익숙한 8명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내 팀원들. 최 이사의 프레젠테이션은 문장 중간에서 멈췄고 당혹감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죠? 그녀가 내게 쉿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와 포옹, 따뜻한 미소로 내 팀원들을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최지민의 세련된 태도는 이사회 의장인 강 회장님이 태수 씨를 오랜 친구처럼 껴안는 모습을 보며 금이 갔습니다. 따님 과학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나? 강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1등 했습니다. 태수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장학위원회 면접이 있습니다. 회의실 건너편에서는 우리의 리드 투자자인 빅토리아 유니보라에게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코딩 캠프는 대성공이었어. 윤 대표가 말했습니다. 여학생 20명이 전부 자기 앱을 만들었어. 아직도 자기 워크숍 이야기를 한다니까.
최 이사가 굳은 목소리로 박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금요일에 해고되었습니다. 그랬나? 박 대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난 승인한 기억이 없는데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방은 동창 회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재민과 재무이사는 주말 농장 계획을 논의했고 기태는 3명의 이사와 주말 낚시 조과에 대해 수다를 떨었습니다. 다인 씨가 커피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가장 연로한 정 이사에게 컵을 건넸습니다. 프림 하나, 설탕 빼고 시나몬 가루 약간이요. 정 이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딱 내 입맛이야. 대학 간 손자는 잘 지내고 공대 수석이에요. 써주신 추천서 덕분에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각 상호작용은 제가 최 이사에게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연결고리들을 드러냈습니다. 기업 네트워킹 행사가 아니라 수년 동안 진실한 교류를 통해 쌓아온 관계들이었죠. 최지민의 시선이 얼굴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눈 뒤로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내 팔꿈치를 잡고 재킷을 뚫을 기세로 손톱을 박아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함정을 팠군요. 저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으면서.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당신은 저들이 누군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엑셀표의 비용으로만 봤지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박 대표가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내 팀원들은 최 이사가 예상한 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방문객처럼 뭉쳐있지 않고 이사진 사이사이에 섞여 참가자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기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금요일의 사건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최 이사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측정 가능한 수익 없이 자원만 고갈시키는 불필요한 특수팀을 제거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정 이사가 마른 낙엽 같은 건조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이 회사를 구해낸 팀을 말하는 건가? 최 이사의 프로페셔널한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재무 데이터는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이 팀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군요. 박 대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 팀장, 특수솔루션 팀을 제대로 소개해 주겠나? 저는 묘하게 차분해진 기분으로 일어섰습니다. 18개월 전 우리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저는 전통적인 부서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다르게 일하는 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선발한 사람들이죠. 저는 팀원 한 명 한 명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보라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을 찾아내 보안 인프라 전체를 재설계했습니다. 우진의 제품 재설계는 사용자 만족도를 42% 높였습니다. 나은 씨는 우리가 잃을 뻔했던 고객들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했습니다. 제가 성과를 나열할 때마다 최 이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미친 듯이 넘기며 한 번도 수집하려 하지 않았던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과들은 분기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항의했습니다. 당연하죠. 재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라벨이 붙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부서에 솔루션을 넘겨서 그들이 실행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상의 없이 이들을 해고한 것은 중대한 오류였습니다. 다음 달 윈솔 런칭은 전적으로 이들의 작업에 달려 있으니까요. 강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최 이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팀의 실제 기여도를 검토했나?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예산을 정당화하지 못했어요. 저는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반박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이메일 스레드를 보시죠. 수신 확인은 하셨지만 내용은 한 번도 논의하지 않으셨더군요. 프로젝터에 우리의 이메일 교환 내용이 떴습니다. 여러 메시지에 첨부된 내 상세 보고서들, 그리고 실질적인 관여 없이 보낸 그녀의 형식적인 답변들. 윤 대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팀을 없앴다는 건가요? 비용을 이해했으니까요. 최 이사가 고집했습니다.
효율성은 어려운 결정을 요구합니다. 효과 없는 효율성은 그저 조직적인 실패일 뿐이야. 정 이사가 말하자 테이블 주변에서 동의하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하죠. 최 이사는 다음 분기 예상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프로젝트에 핵심적인 발명을 해고했습니다. 방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사들은 우려가 가득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행히도 박 대표가 계속했습니다. 이 팀장이 상황을 제게 알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팀원들은 이사회 직속 특별 프로젝트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방 안에 퍼졌고 박 대표가 분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집중된 관심이 뒤따랐습니다. 그래프는 모든 지표에서의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상승 곡선은 비밀리에 내 팀의 작업과 연결되어 있었죠. 프레젠테이션 내내 최 이사는 뻣뻣하게 앉아 앞만 응시했고 태블릿을 쥔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영웅적인 비용 절감의 서사는 슬라이드 한 장 한 장마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동안 저는 물을 마시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최지민이 따라 나와 정숙이 옆에서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고의로 날 엿먹였어. 그녀가 낮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난 우리가 뭘 하는지 이해할 기회를 여러 번 줬습니다. 듣지 않기로 선택한 건 당신이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사회가 당신의 그 알량한 인맥쇼에 감동했을지 몰라도 숫자는 거짓말 안 해. 당신 팀은 여전히 너무 비싸. 저는 천천히 컵에 물을 채웠습니다. 틀렸습니다. 이사회는 인맥에 감동한 게 아니라 결과에 감동한 겁니다. 결과는 재해석될 수 있어. 그녀가 갑자기 차가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재분석될 수 있고.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 멈칫하게 만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녀는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어려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영입됐다는 뜻이에요. 사내 정치나 우정놀이에 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검토가 이어졌지만 최 이사의 말에 담긴 은근한 위협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최지민이 태블릿으로 빠르게 타이핑하며 계산적인 눈빛으로 박 대표를 힐끗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의 사건은 그녀를 패배시킨 게 아니라 전략을 바꾸게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남아 제 팀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동안 최 이사가 박 대표에게 다가가 제가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 몇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중에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팀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재무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청하더군. 그가 말했습니다. 포괄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고. 합리적인 요청이네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나도 그래. 그래서 재민을 붙여서 돕게 할 거야. 완전한 투명성, 완전한 감독하에. 저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다음 주 내내 기묘한 평온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팀은 작업 공간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최지민은 엑셀 파일과 보고서에 파묻혀 자기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의 바르게 굴었지만 업무적인 예의 이상의 것은 없었습니다. 목요일, 최 이사와 3일간 일한 재민이 보고했습니다. 비효율성을 찾고 있어요. 그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 승인 라인, 누가 결제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어요. 권력 구조를 매핑하는 것 같아요. 재밌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윈솔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아요. 윈솔 런칭은 우리의 가장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향후 몇 년간 우리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화려하게 실패하느냐가 걸린 플랫폼 전면 개편이었죠. 제 팀원 모두가 핵심 구성 요소에 기여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모든 걸 기록하고. 제가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보라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군가 우리 프로젝트 파일에 들어왔어요. 보안 로그에는 최 이사 계정으로 나오는데 개발자 아니면 신경도 안 쓸 코드 부분을 보고 있어요. 설마 우리 작업을 복사하려는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더 심각해요. 일부 타임스탬프가 변경됐어요. 테스트 매개 변수의 미세한 변경, 보안 프로토콜 수정 같은 거요.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사보타주하고 있어. 런칭 때 실패하도록 딱 알맞은 만큼만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눈에 띄지 않게, 추적할 수 없게.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긴급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8명의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거실에 모였고 보라가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고칠 수 있어? 나은 씨가 물었습니다. 이미 했어. 보라가 확인해 줬습니다. 클린 백업본으로 복구해뒀어. 하지만 그녀는 모르지.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려는 거야. 우진이 깨달았습니다. 런칭을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 팀 탓으로 돌리려는 거지. 전형적인 파괴 패턴이에요. 다인 씨가 덧붙였습니다. 실패를 만들어내고 그걸 명분으로 우리를 영구적으로 없앤 다음 우리가 사라진 뒤에 자기 입맛대로 다시 짓는 거죠. 저는 낡은 아파트 카펫 위를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표를 알아야 해.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었어. 기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전 회사들 이력 좀 봐. 똑같은 패턴이야. 혁신팀 제거, 부서 구조 조정, 단기 이익이 오르면 떠나기, 장기적인 손해가 명백해지기 전에. 하지만 왜요? 예지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녀가 얻는 게 뭐죠? 평판이죠. 태수 씨가 추측했습니다. 성공할 때마다 다음 회사에서 몸값이 오르니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뭔가 더 있어. 재민아, 그녀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패턴 같은 거 없었어? 재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부 업체 승인 프로세스에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갑자기 맞춰졌습니다. 윈소를 위한 외부 업체들, 누가 선정했지? 12곳을 인터뷰했고 우진이 말했습니다. 3곳을 이사회에 추천했어. 이사회는 넥스트 레벨을 선정했고 나머지 2 최종 후보는 텔라리스와 벵가드 코리아였지.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지민의 이전 회사들에 대한 뉴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3번의 구조조정, 3개의 서로 다른 회사, 그리고 그 회사들이 구조조정 직후 계약한 동일한 기술 제공 업체, 벵가드 시스템즈. 여기 있네.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팀만 자르는 게 아니야. 계약을 몰아주고 있어. 그 의미가 이해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약 윈솔이 실패하면 보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치기 위해 긴급 서비스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최지민은 벵가드를 추천할 거야. 제가 결론 지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계약으로. 증거가 필요해요. 재민이 주장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혐의니까요. 증거는 얻을 거야. 제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윈솔을 지켜야 해. 우리는 밤새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아침이 되자 계획이 나왔습니다. 위험하고 복잡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계획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태수 씨가 모두가 생각하던 것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이건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맞다면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일자리만 자르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회사를 파괴하고 있으니까요. 나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동료 이상의 존재가 된 팀원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할까요? 8번의 고개 끄덕임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월요일, 저는 최지민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프로페셔널함으로 저를 맞이하며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윈솔의 최종 테스트 단계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검토해봤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에 우려되는 공백이 있더군요. 사실 그 때문에 왔습니다. 팀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잠재적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흥미가 스쳤습니다. 어떤 종류의 취약점이죠?
치명적인 겁니다. 런칭 전에 해결하려면 긴급 지원이 필요해요. 사내 인력으로는 안 됩니까? 그녀가 물었지만 저는 그녀가 이미 원하는 답을 알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정으로는 무리입니다. 외부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으로 노트를 두드렸습니다.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러시길 바랐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님의 벤더 선정 안목을 신뢰하니까요. 내일까지 옵션을 준비하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회사가 효율성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위기가 되기 전에 약점을 찾아내니까요. 사무실을 나오자 보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접속 확인. 전부 녹화 중. 함정은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최지민이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3개의 업체 제안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넥스트 레벨, 텔라리스, 그리고 뱅가드 코리아. 잠재적인 긴급 지원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뱅가드의 제안서를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가장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더군요. 저는 그것을 검토하며 방대한 서비스 목록과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초기 예산보다 상당히 비싼데요. 품질에는 비용이 따르죠. 그녀가 매끄럽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아끼고 싶나요? 아니면 프로젝트를 살리고 싶나요? 이사님 판단을 믿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주의 깊게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죠? 오늘 박 대표에게 보고할 겁니다. 긴급한 사안이니 신속 승인을 기대해야죠.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중립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아니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팀은 인수인계 준비나 하세요. 그녀의 사무실을 나서자 우진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안 영상 확인, 자정의 사무실 접속함, 3일 연속. 조각들이 예상보다 빨리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최지민은 단순히 계약을 유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기를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보라가 더 많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녀가 뱅가드에 직접 연락했어요. 사무실 전화가 아니라 개인 폰으로 추적됐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재민의 아파트에 모여 수집한 것을 검토했습니다. 보안 영상에는 건물이 비어 있어야 할 새벽 1시 27분에 최지민이 프로젝트 파일에 접속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메일 기록은 그녀가 윈솔의 문제를 지적하기 몇 주 전부터 뱅가드와 주고받은 뒤 삭제한 내역을 드러냈습니다. 재무 분석은 그녀의 이전 회사들에서 구조조정 직후 뱅가드를 고용한 수상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엔 충분하지만 재민이 말했습니다. 고의적인 사보타주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더 필요해. 저도 동의했습니다. 금요일 긴급 이사회 전에 태수 씨가 태블릿에서 눈을 뗐습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그녀가 원하는 걸 주면 어떨까요? 무슨 뜻이에요? 나은 씨가 물었습니다.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 쉽게.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방심하게 마련이니까요. 계획은 거기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최지민이 과욕을 부릴 수밖에 없을 만큼 유혹적인 빈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연습한 불안감을 가지고 박 대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윈솔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 테스트된 코드에서 갑자기 나타난 다수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조사 중입니다만 런칭이 심각한 위기입니다. 최 이사가 외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표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예산을 크게 초과할 텐데 알고 있습니다만 선택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해결책 논의를 위해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내가 참석하지.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늦게 저는 일부러 최지민이 들을 수 있도록 통화하는 척했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스트레스 받은 톤으로요.
내부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 아무도 없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손상된 파일이 너무 많아. 그래, 박 대표님께 말씀드렸어. 아니,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 전화를 끊자 문가에 최지민이 나타났습니다. 윈솔의 문제가? 그녀는 만족감을 어설프게 감추며 물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내일 회의용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공유 드라이브에 넣어놨으니 필요하시면 쓰세요. 그날 밤 보안 카메라는 밤 11시 42분에 최지민이 건물로 들어와 곧장 자기 사무실로 향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접속해 대대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새벽 6시, 보라가 확인했습니다. 미끼를 물었어. 데모 파일을 수정하고 추가 오류를 삽입했어. 전부 기록됐지?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키보드 입력, 모든 파일 액세스, 모든 통화 내용까지. 금요일 오전 9시,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지민이 테이블 상석에 자신만만하게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이사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박 대표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윈솔 프로젝트의 긴급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최 이사 조사를 진행했죠? 최지민이 일어나 차분한 권위를 내뿜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사소한 우려로 시작된 것이 개발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이슈를 강조하는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진짜였지만 대부분은 조작된 것이었고 모두 제 팀의 작업 탓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그가 아닙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플랫폼 전체를 위협하는 아키텍처의 실패입니다. 이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표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저는 테이블 아래로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최지민은 자신의 해결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시간 제약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외부 전문가의 즉각적인 개입을 권고합니다. 몇 가지 옵션을 심사한 결과 가장 적합한 업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뱅가드의 제안서를 띄우며 그들의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포괄적인 솔루션은 식별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산 조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얼마나 조정이 필요한가?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추가로 30억 원입니다. 그녀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지민은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승리감을 감춘 프로페셔널한 우려의 가면을 쓰고서요. 박 대표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팀장, 자네 평가는 어떤가? 모든 것이 달려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짧은 시연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매끈하고 기능적인 윈솔의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기준, 실제 윈솔의 최신 빌드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표준 보안 테스트 시퀀스를 실행하겠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은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이사회실에 혼란이 퍼졌습니다. 최지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분명히 그 프로토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들은 수정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들이 조작된 것처럼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심각한 혐의네. 박 대표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나? 포괄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전환해 분할 화면으로 된 보안 영상을 띄웠습니다. 왼쪽에는 수요일 밤 건물에 들어오는 최지민이, 오른쪽에는 테스트 결과를 조작하고 악성 코드를 프로젝트 파일에 심는 그녀의 컴퓨터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야? 최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조작된 거야. 날 모함하려는 수작이라고. 이건 우리 보안 시스템과 화면 녹화 소프트웨어 영상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핵심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모든 접근 시 표준 프로토콜이죠. 저는 다른 클립으로 넘어갔습니다. 개인 전화로 통화하는 최지민의 모습이었습니다. 필요한 문제들은 다 만들어놨어. 녹음된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긴급 개입을 승인할 거야. 그래. 전액 30억. 내 자문료에 대한 평소 합의대로 진행해.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지민은 내 노트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가짜야. 그녀가 소리 질렀습니다. 박 대표의 신호에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전 회사 세 곳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각 경우마다 부서가 제거되었고 비상사태가 발견되었으며 뱅가드 시스템즈가 고액으로 영입되었습니다. 재민이 각 뱅가드 계약 후 조세 피난처를 통해 그녀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재무 분석 파일을 배포했습니다. 이건 리베이트입니다. 재민이 설명했습니다. 각 계약 금액의 약 20%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개인 계좌로 라우팅되었습니다. 정 이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패턴이구만. 최지민의 가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함정을 팠어. 그녀가 나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덫을 놓은 거야. 아니요. 제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당신이 다른 새 회사에서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동안 지켜봤을 뿐입니다. 차이점이라면 이번에는 우리가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박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보안팀이 사무실 정리를 도울 겁니다. 최지민 씨. 법무팀이 다음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계속 항의하며 끌려나가는 동안 방 안의 긴장은 멍한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윈솔 프로젝트는 위험했던 적이 없는 건가? 박 대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패턴을 일찍 파악하고 실제 파일을 보호했습니다. 그녀가 조작한 건 우리가 그녀의 행동을 추적하기 위해 만든 사본이었습니다. 윤 대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짓을 해온 거죠? 재무 분석에 따르면 여러 회사를 거치며 최소 4년입니다. 재민이 설명했습니다. 사기 계약 총액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80억 원입니다. 회의는 위기관리에서 회복 계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또다시 회사를 구해낸 이 8명의 놀라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대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내게 바로 알릴 수도 있었잖아. 왜 이렇게 복잡한 작전을 짰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짓의 전체 규모를 이해해야 했고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회는 자네 팀을 경영진 직속의 상설부서로 만들기로 결정했네. 명칭은 전략감사팀이야. 자네가 팀장을 맡아주겠나? 3주 후, 윈솔 플랫폼은 완벽하게 런칭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새로운 사무실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잊힌 창고가 아니라 자원과 인정을 받는 제대로 된 부서였죠. 아침 뉴스에서는 최지민이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전 회사들도 그녀가 주선한 계약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자축하며 건배할 때 저는 가족이 된 이 8명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위하여 제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여다봐주는 리더를 위하여 나은 씨가 나를 향해 고개짓하며 덧붙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복수는 드라마틱한 대결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이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최지민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람을 자르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한 건 진정한 가치는 엑셀표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깊이 아끼는 사람들의 연결, 통찰력, 그리고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수는 우리 팀을 목표로 삼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오판에 대해 반성하며
아주 다른 종류의 방에서 몇 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사이다 직장 복수극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여러분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상사와 일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대응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